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5강 SPSS 회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론적 기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분석 기법을 우리가 분류할 때 크게 4가지로 분석 기법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연관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Association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석은 주로 교차 분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차 분석을 시행하고 그리고 교차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즉 변수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이-제곱 검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소시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상관 분석이 또 유사하게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correlation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상관관계 분석이다, correlation analysis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두 번째 분류는 이제 평균 차이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집단 변수였을 때 우리가 집단 간의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평균 차이 분석 기법들입니다. 여기에는 독립 변수의 집단이 2개로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t-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때는 t-검증을 시행하고요. 만약에 독립 변수의 변수가 집단 변수로서 3개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3개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3개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경우에는 아노바를 우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노바 계열의 분석을 이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는 기법들이 되는데요. 많은 우리 통계 분석 기법들은 주로 영향관계 분석의 일종이다. 특히 이 분석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이렇게 부르죠. 이 회귀 분석이 가장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계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 기법에서 더 발전되면은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SEM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그래서 SEM 분석을 우리가 회귀 분석의 확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귀 분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구조 방정식까지 많은 여러 가지 연구에서 적절한 통계 기법으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 계열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분석 기법들은 주로 두 변수 간의 관계, 즉 한 변수가 다른 변수, 즉 다시 말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팩토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논문 통계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EFA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에서 EF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CFA다.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컨포메이토리 팩터 애널리시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FA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 분석은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축약된 요인, 축약된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 즉 요인 축약을 위해서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결국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등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당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FA는 우리가 타당성 검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 변수의 타당성 검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들을 요약할 수도 있지만 사람 특성을 강조해서 이제 군집을 나누는 군집 분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클러스터 또 혹은 클러스터링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클러스터링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이제 여러 100개,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 그 사례들의, 즉 다시 말하면 대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사람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군집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통계학은 통계 분석 기법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와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는 주로 임팩트 릴레이션십 어널리시스, 즉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즉 임팩트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으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 기법은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함수식인 회귀선 혹은 회귀식으로 나타내어서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고요. 이 기법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회귀선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통계 중에서 기초 통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고요. 이 기법에서는 독립 변수가, 즉 예를 들어서 IV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즉 다시 말하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문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뭐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이 나온다면 이런 그 제목의 연구들은 대부분 회귀 분석 기법을 적용한 그런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첫 번째 목적에 해당되고요. 2번째는 주어진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귀 추정식을 구하고, 이 회귀 추정식에다가 우리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독립 변수의 값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종속 변수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그 회귀선을 통해서 새로운 독립 변수의 값을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예측 목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게 2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잔차와 오차, 잔차 혹은 오차라고 하는데,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잔차는 뭐라고 하냐면 리지주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잔차하고 또 혹은 에라라고 부릅니다. 오차라고 하죠. 오차.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가정 조건을 검토할 때 이 오차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기 때문에 오차 혹은 잔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y는 우리가 실제 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실제 값입니다. y의 종속 변수의 실제 값. 그리고 여기에서 y 햇이 있죠. y 햇. 모자를 씌웠어요. 이렇게 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정 값입니다. 그래서 y에서 y 햇을 빼면 그게 바로 이퀄 뭐가 되냐면 잔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차 혹은 오차. 그래서 우리는 이 오차, 잔차를 이제 결국은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추정선을 구하잖아요. 이런 추정선, 즉 회귀선을 구하게 되는데 이 회귀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잔차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회귀선까지의 거리, 이것을 다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요거를 다 제로로 여기 요 사이를 다 제로로 해서 다 이 부분을 없애줘 가지고 어디로 보낸 거예요? 결국은 회귀선을 구한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회귀선을 구한 하나의 회귀선으로 추정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도 그렇고 다중 회귀 모형에서도 그렇고 모형에서는 분명히 엡실론이 있었는데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엡실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엡실론 없어졌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추정된 회귀선을 구하면서 이 잔차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잔차를 최소화하는 이제 추정선, 회귀선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의 목적도 될 수 있겠습니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인 결정 개수, 즉 R 스퀘어, R자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를 이제 설명하는 능력, 즉 설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1까지, 즉 100%까지 이제 결정개수 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결정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회귀 분석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yi가 나와 있죠. yi는 실제값입니다. 실제값, 종속변수의 실제값이고요. 두 번째는 추정값입니다. 예측값이라고도 하고 추정값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평균, 종속변수의 평균인 y바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yi와 실제값과 두 번째 yi의 햇, 즉 예측값과 그리고 세 번째 y 종속변수의 평균값 y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 모형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ST 첫 번째입니다. SST는 뭐냐면 여기까지죠. 즉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yi에서 y바를 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바로 이제 총 값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체 제곱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yi-y바를 제곱해서 다 더한 값, 이거를 전체 제곱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요 부분 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또 밑에 걸 뺄 수가 있는데 먼저 SSE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차 제곱합은요, 즉 요거 뺀 거잖아요. 그래서 yi에서 yi의 햇을 뺀 것을 제곱한 것을 다 더한
값이 오차 제곱 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SSR이잖아요. SSR인데 SSR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뺀 거죠. 다시 말하면 y i의 햇 마이너스 y 바를 제곱한 것을 다 더한 거를 SSR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여기 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각각을 다 요소를 분해를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종속 변수의 총 변동성, 즉 총편차는, 즉 전체 제곱합은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과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성, 즉 편차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SST는 SSR 플러스 SSE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 개수는 SSR, 즉 회기 제곱합을 SST가 뭐죠? 전체 제곱합으로 나누면, 아니면 1-SSE 나누기 SST를 이렇게 빼면 우리가 결정 개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기 분석 이렇게 책들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수정된 결정 개수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두 양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수정된 결정 개수는 뭐냐 그러면은 표본수와 독립변수 수까지 고려해서 조정된 수정한 결정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표본수,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회기 분석의 데이터에서 표본수가 있을 거예요. 그 표본수와, 그리고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독립변수들의 수가 있겠죠. 이 수들을 다 이제 반영해서, 즉 표본수와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해서 계산한, 다시 수정된 그 값이 바로 이제 수정된 결정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회기 분석에서는 결정 개수 R자승을 많이 사용하고요. 다중 회기 분석에서 설명력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수정된 결정 개수. 왜냐하면 다중 회기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수가 증가되잖아요. 2개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이 독립변수 수까지 고려해서 결정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된 결정 개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식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셔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 회기 분석에서 이 회기식 전체를 회기식의 전체 회기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노바 분석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기 분석에서의 분석표가 나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추정된 회기식에서 어떤 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독립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어떤 변수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분석표에서 이 P값이 유의적으로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0.05보다 적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회기 분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려한 독립변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증을 위한 분석표, 이 아노바표에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인식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을 분해를 하면, 지금 방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이 회기 부분, 즉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차인 잔차,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바로 이제 전체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들을 구하는 거는 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구하는 거니까요. 참조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P는 독립변수 수가 됩니다. 독립변수 수고, N은 이제 케이스 수, 사례의 수를 의미하니까요. 여기에서 각각 집어넣으면 우리가 자유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SR을 P로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나와요? MSR 나오고요. SSE를 N-P-1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MSE가 나오고요. MSR을 다시 MSE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F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값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P값을 또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P값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분산 분석표의 결과가 되겠고요. 이것의 통계적 유의성이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중요하다. 즉 이 회귀 모형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그 변수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 심플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1개의 독립 변수와 1개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단순 회귀 모형의 노테이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노테이션으로 표현된 식이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도 단순 회귀 모형의 추정된 회귀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식에서 회귀식에서 차이점은 왼쪽은 엡실론 부분이 있어요. 즉 여기에서 엡실론은 잔차 혹은 오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오른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다. 즉 엡실론이 없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왼쪽의 단순 회귀 모형을 이제 추정하면 오른쪽과 같은 식이 되면서 이 엡실론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잔차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회귀식을 추정하면 이 잔차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추정된 회귀선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두 식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테이션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y는요 종속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x는 독립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베타 제로는 별편 인터셉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베타 1은 x의 회귀 개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의 기울기 또는 회귀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베타 1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x는 독립 변수고요. 여기서 y는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엡실론은 잔차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왼쪽의 노테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다 보시면은 햇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햇이라고 하는데 모자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 햇이 있으면 추정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햇은 우리가 종속 변수 예측 값이고요. 베타 제로의 햇은 절편의 추정치이고요. 베타 1의 햇은 베타 1의 추정치, 즉 기울기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xi는 여기에서 독립 변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양쪽에서 햇이 있고 없고로 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회귀 목적은 하나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 목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 회귀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회귀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속 변수 값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예측 목적으로 또 회귀 분석이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 종속 변수를 추정하는데 추정된 값을 보니까 상수항 절편이 이렇게 있어요. 절편이 뭐 1.13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고 플러스 베타 1이 또 나왔는데 뭐 1.135
61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단순 회귀 모형 추정식에서, 다시 말하면 추정된 값이죠. 이 두 가지는 이 추정식에서 우리가 x값만 알면, 여기에 있는 x값만, 즉 독립변수의 값만 알면 이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추정된 회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귀 분석을 예측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독립변수가 연속형 변수 1개일 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종속변수도 연속형 변수 1개일 때,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를 유의를 해 주실 점은, 독립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00% 더미 변수로 바꿔야 된다. 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형인 이제 범주형 변수만 가능하겠죠. 이분형인 경우, 이분형 변수인 경우, 즉 남자 여자가 있으면 더미 변수를 한 개의 변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이분형 변수만 이제 우리가 사용 가능하겠죠.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범주형 변수가 이분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레벨이 3다. 뭐 3개 집단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더미 변수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다중회귀 분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의할 점은 뭐냐? 우리가 이때 독립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분형인 경우, 하나인 경우에만 우리가 독립변수로 투입될 수 있고, 물론 연속형 변수 1개일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형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선형성은 리니어리티,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X축에는 독립변수, Y축에는 종속변수가 올 수가 있겠죠. 데이터 점들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점들의 회귀선을 추정하게 되면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런 선이 이제 선형성의 선이 되는데, 이 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이 이렇게 곡선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선형성 여부를 확인해서 선형이 확인되어야지만 단순회귀 분석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데, 분석 메뉴에서 그래프 산점도, 점도표, 단순 산점도를 차례대로 클릭해 들어가신 다음에 저장 옵션에서요, X축에는 독립변수, Y축에는 종속변수를 입력하면 산점도를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 산점도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형인지 아니면 곡선형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치를 이제 탐색해야 되는데요. 이상치는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웃라이어. 이상치는 뭐냐면요. 다른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이 부분 안에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이, 즉 대부분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치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상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이상치를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또 발견하는 통계적 기법
값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된 df FID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 값을 우리가 구하면, 즉 회귀분석에서 구하면 우리가 ZRE, 즉 표준화 잔차는 ZRE로 출력이 되고요. 표준화된 DF FIT는 우리가 SDF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ZRE는 3 이상, 절대값 3 이상이거나 또 그리고 SDF는요, 절대값 2 이상이면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상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석, 회귀분석, 선형의 도표 옵션에서 X축에는 ZPRED, 즉 표준화된 예측값을 넣어주시고 Y축에는 ZRESID, 즉 표준화 잔차를 입력해서 출력해보면 잔차 산점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잔차 산점도를 통해서 이상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차와 관련된 가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잔차의 독립성 가정. 이 가정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빈 왓슨 지수를 이용합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상관이 있다. 2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기상관이 없다. 그리고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지수가 1.5에서 2.5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상관이 없고 잔차들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보다 작거나 2.5보다 크면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빈 왓슨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SPSS 프로그램에서 분석, 회귀분석, 선형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서요. 통계령 옵션에서 체크를 하는데 더빈 왓슨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에 이제 더빈 왓슨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개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잔차의 독립성을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차의 정규성은 이제 주로 세 가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외도와 첨도, 통계량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통계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기법에 의한 정규성 검증은 잘 사용치 않고 있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정규 QQ도표를 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통계량 중에서 외도가 2 미만, 첨도가 7 미만인지를 확인해서 정규성을 점검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좋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서 이제 샤피로 윌크 검증 결과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기에 보면 써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모든 변수를 종속 변수에 입력하신 다음에 도표 옵션에서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체크하시면 우리가 정규 QQ 도표나 첨도 외도, 그리고 샤피로 윌크 검증 결과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값들이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잔차의 정규성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차의 등분산성은 잔차 산점도를 출력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등분산 그림, 즉 잔차 산점도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즉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이 데이터들이 즉 잔차들이 어떤 추세나 경향성이 없이 고르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잔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었다, 이 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잔차들이 만약 이 사이에 이렇게 다 점들이 찍혀 있다,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잔차는 등분산을 한다고 평가하시면 되고요. 이 값을 벗어난 경우, 즉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분산성이 있다, 등분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35강 SPSS 회귀 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